숨겨진 첫사랑의 아이. 김성호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6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뛰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자신을 찾는다며 만나자고 했다. 처음에는 사업상 만남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여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박미영이라는 그 이름을 4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김성호는 지방 소도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서울로 상경의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대학을 다니던 시절 그는 박미영을 만났다. 미영은 같은 동네에서 재봉틀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소녀였다. 둘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성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 상사의 소개로 재벌가 딸과 맞선을 보게 된 것이다. 출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성호는 미영에게 이별을 고했고 미영은 눈물도 보이지 않은 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 후 성호는 승승장구했다. 재벌가 사위가 된 덕분에 사업 기회를 얻었고 뛰어난 수완으로 자신만의 기업을 일궈냈다. 지금은 건설업과 유통업을 아우르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부인과는 금슬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며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미영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박미영이 아니라 자신을 그녀의 딸이라고 소개한 여자였다. 이름은 박지혜, 나이는 39세라고 했다. 성호는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과 미영이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지혜는 어머니 미영과 닮아 있었다. 40년 전 그 소녀의 모습이 지혜의 얼굴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성호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지혜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 미영은 성호와 헤어진 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끝내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서 딸을 키웠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둘러댔다. 미영은 평생을 혼자 살며 딸을 키웠다. 재봉일, 식당일,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 지혜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에서 회계사가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하지만 미영은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에야 지혜에게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김성호라는 이름과 함께 그가 지금은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도. 미영은 딸에게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며 사실을 털어놓았을 뿐이었다. 성호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미영이 혼자서 그 모든 고생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만약 그때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미영과 지혜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지혜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는 것이다. 성호는 그런 지혜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자신의 딸이지만 40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다.
김성호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지혜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다. 부인 최순자는 성격이 까다로웠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혼외자식이 나타나는 것을 반길 리 없었다. 성호는 일단 큰아들 김민준에게만 먼저 상황을 설명했다. 35세의 민준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다. 평소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는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민준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젊은 시절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 사실을 40년간 숨기고 살았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둘째 아들 김민석은 32세로 의사였다. 형과 달리 아버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가족의 명예는 중시했다. 그 역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복 누나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혹시 돈을 노리고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막내딸 김소희는 29세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평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언니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불안해했다. 특히 그 언니가 자신보다 10살이나 많다는 사실이 더욱 부담스러웠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인 최순자였다. 성호는 아직 그녀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순자는 재벌가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했고 남편의 과거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었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지혜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성호는 미영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미영은 평생 재혼하지 않았고 성호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이었다. 지혜는 어머니의 방에서 성호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성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20대 시절의 자신과 미영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풍요로운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지혜는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도 가져왔다. 미영은 40년간 성호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에 적어왔던 것이다. 성공한 그의 소식을 신문이나 뉴스로 접할 때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리웠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성호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경을 적은 부분은 가슴 아팠다. 미영은 자신과 성호의 사랑은 이미 끝난 일이고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적어놓았다. 하지만 글자 사이사이에 배어있는 아픔은 숨길 수 없었다. 성호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미영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졌다. 자신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지만 미영은 평생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딸까지 키워냈다. 이제 와서 무엇으로 그 희생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지혜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그의 가정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생겼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성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족회의를 열었다. 부인 순자와 세 자녀가 모인 자리에서 지혜의 존재를 공개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폭풍이 몰아쳤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결혼 전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더
더욱이 그 아이가 이제 와서 나타났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준자의 반응은 격렬했다. 지금까지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큰아들 민주는 회사 일을 걱정했다. 회장의 혼외 자식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혜가 상속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둘째 민석은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그는 혈연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감정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막내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 언니가 자신보다 훨씬 성숙하고 똑똑해 보인다는 것이 열등감을 불러일으켰다.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각자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정호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지혜는 자신으로 인해 김성호의 가정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정호는 표면적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고민의 깊이를 읽을 수 있었다. 지혜는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혜에게는 남편과 10살 된 아들이 있었다. 남편 정우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지혜가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뻐했다. 아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부담도 클 것 같았다. 특히 아들 정민이가 받을 영향이 걱정되었다. 갑자기 재벌 외할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민이는 또래보다 조숙한 아이였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수하게 기뻐했다. 지금까지 외할아버지가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 서운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나타나면서 엄마가 자꾸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불안해졌다. 지혜는 어머니 미영의 묘소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김성호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물러났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아버지를 알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지혜는 성호에게 연락했다. 자신으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물러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성호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40년간 모르고 지낸 것도 미안한데 이제 와서 딸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최순자는 지혜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아무리 막아도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준자는 지혜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요청했다. 두 여자의 만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준자는 고급 호텔 라운지를 만남의 장소로 정했다.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지혜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나타났다. 준자는 지혜를 보는 순간 더욱 화가 났다. 지혜가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녀에게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질투심이 치밀었다. 준자는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남편과 결혼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었다. 준자는 지혜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돈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조용히 사라지라는 것이었다. 지혜는 그런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신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았을 뿐이라고 했다. 준자는 지혜의 거절에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혜의 신상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약점을 찾아내서 지혜를 굴복시키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언론사에도 연락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했다. 지혜는 순자의 위협에 흔들렸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청호는 부인의 행동을 알고 크게 화를 냈다. 지혜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준자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지혜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혜의 어머니 박미영이 단순히 성호와 연인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약혼 관계였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성호와 미영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성호는 미영에게 반지까지 끼워주며 평생 함께하자고 맹세했다. 미영의 친구들도 이 사실을 증언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까지 정해놓고 있었다. 하지만 성호에게 대기업 입사와 재벌가 사위 자리가 동시에 제안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성호는 출세를 위해 미영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영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했다. 미영은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성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 임신 사실을 숨겼다. 대신 고향으로 내려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다. 성호는 미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40년간 전혀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순자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남편이 단순히 젊은 시절의 연애가 아니라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더욱이 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말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성우 역시 이런 사실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미영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40년간 성공과 부를 누렸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준자는 결국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대기업 회장에 숨겨진 혼외 자식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사가 나가면서 김성호의 가족은 큰 혼란에 빠졌다.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른 추측들로 가득했다. 지혜가 돈을 요구하며 나타났다거나 성호가 젊은 시절부터 바람둥이였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성호 그룹의 주가는 하락했고 각종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혜는 언론의 관심이 자신과 가족에게 쏠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아들 정민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힘들어했다. 남편 우진도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지혜는 자신의 결정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김성호의 자녀들도 큰 타격을 받았다. 큰아들 민주는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렸다. 임직원들과 거래처들이 회장 일가의 스캔들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둘째 민석은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막내딸 소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예비 시댁에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혹시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집안에 더 큰 비밀은 없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정호는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느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지혜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40년간 모른 채 지낸 딸을 이제 와서 버릴 수는 없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성호는 가족들을 다시 모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출세와 성공만을 쫓다가 진정한 사랑과 책임을 저버렸다고 고백했다. 정호는 지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에 대한 빚도 있고 지혜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감정도 이해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큰아들 민주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다. 회사 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수긍하기 시작했다. 대신 지혜가 회사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둘째 민석은 의외로 지혜를 변호했다. 그는 지혜를 몇 번 만나보면서 그녀가 돈이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오히려 상처받은 채로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막내딸 소희는 울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타나니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 없이 자란 지혜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춘자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 컸다. 더욱이 그 여자의 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성우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수용을 하기로 했다. 춘자가 제시한 조건은 까다로웠다. 지혜는 김씨 성을 쓸 수 없고 대외적으로도 김성호의 딸이라고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존재를 인정하되 가족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성호는 부인이 제시한 조건들을 지혜에게 전했다. 지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게 패였다. 어머니 미영이 평생 혼자서 자신을 키우며 겪었을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혜는 아들 정민이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할아버지를 만났지만 할머니와 삼촌, 고모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민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가족인데 가족이 될 수 없는지 물었다. 남편 우진은 지혜의 편에 서서 위로했다. 비록 김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신들 가족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복잡한 재벌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위로했다. 지혜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성호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다.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이겠지만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 미영의 묘소에 함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성호는 지혜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평생 미영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제라도 그녀 앞에서 사과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지방에 있는 미영의 묘소를 함께 찾았다. 정호는 미영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40년간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젊은 시절 그녀를 배신한 것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았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젊은 시절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역시 나름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그런 그를 이해하고 용서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미영의 묘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4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된 부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호는 지혜에게 미영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지혜는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며 했던 말들을 전해주었다. 묘소를 떠나면서 성호는 지혜에게 약속했다. 비록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평생 그녀를 딸로 여기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한 미영이 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해서라도 지혜와 정민이를 돌봐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혜도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어머니도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언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김성호 가족들의 생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정호는 순자가 제시한 조건들을 지키면서도 지혜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조용히 만나 안부를 묻고 지혜의 가족들을 챙겼다. 순자는 여전히 지혜의 존재를 불편해했지만 남편이 조건을 지키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다. 대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늘려서 지혜에게 빼앗길 수 있는 사랑을 보상받으려 했다. 큰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과거 일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는 지혜와는 최소한의 인사만 나눌 뿐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대감도 표하지 않았다. 둘째 민석은 지혜에게 가장 호의적이었다. 그는 종종 지혜의 아들 정민이의 건강을 챙겨주었고 의학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지혜는 그런 민석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둘 사이에는 나름의 우정이 생겨났다. 막내딸 소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풀어갔다. 특히 지혜가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오히려 궁금증을 보였다. 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지혜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면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미영이 40년을 기다렸듯이 자신도 가족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생각이었다.